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지 에디터입니다. 최근 들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한 가지 재밌는 투자 의견이 나와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의 모습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아주 폭발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3%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로는 둔화되고 있는 성장세가 꼽히곤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분기 기록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세를 보아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과거 막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3배 가까이, 3배 넘게씩 매출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서 지금은 어찌됐건 그 세 자릿수 성장률은 깨졌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소 완화된 그런 어떤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가 조금 더 이제 사그라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내고 있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높았던 그 시장 전망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높은 전망보다 소폭 상회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망스러운 일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워낙에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소위 말하는 beat and raise를 반복해왔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약간 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되어버린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에 있어서도 준수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매출 총이익, 즉 마진에 있어서도 73.5%라는 매우 높은 마진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이 과거와 비교해서 다소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젠슨 황 입장에서는 어닝도 서프라이즈를 냈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다니 약간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히려 엔비디아를 투자하기 위한 적기다라고 평가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역대급 저점에 이르렀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 주인공은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콘 애널리스트입니다. 라스콘 애널리스트는 현재 엔비디아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기준 약 25배의 주가 수익 비율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지난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자 거의 1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라스콘 애널리스트가 말한 이 주가 수익 비율이란 한 기업의 시가총액을 그 기업이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냥 현행 PER이 아니라 향후 12개월, 즉 선행 PER이 한 25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기업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순이익으로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을 나누어 봤을 때 그것이 25배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라스콘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25배의 선행 PER 수준에서 거래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50%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면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의 주식을 지금 사면은 최대 150%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아주 강세를 점친 것이죠. 그럼 실제로 라스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얼마였을지 살펴볼까요? 라스콘 애널리스트는 3월 4일에 18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3월 5일 종가와 비교해서 58%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셈이에요. 실제로 라스콘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내용과 동일하게 엔비디아의 PER, 즉 이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와 재작년 이 기업이 정말 무시무시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을 때 이 기업이 당장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에 비해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나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때 이 높아졌던 밸류에이션을 다 정당화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기업의 순이익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와서는 도리어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현행 PER이 한 39배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한 라스콘 애널리스트가 말한 선행 PER, 향후 12개월 이 기업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은 26배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이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가파른 순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베스팅 프로를 통해서 살펴본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아도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AMD나 브로드컴
혹은 퀄컴과 비교를 해도 엔비디아는 현행 PER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주가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Y축이 이제 선행 주가수익 비율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브로드컴보다 더 낮은 주가수익 비율, 즉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의 크기는 그 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매출 규모인데요.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엔비디아가 AMD나 브로드컴 등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어떤 함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 정말 전설적인 애널리스트죠.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기술 섹터에서는 대단히 좋은 기업도 주가가 20%씩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주 투자자는 이와 같은 변동성을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 기술주라는 종목 자체가 금리나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에 대단히 민감한 편이고, 이러한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충분히 튼튼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 변동성을 오히려 세일 기간처럼 여겨서 그때 매집을 하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마크 마하니가 제시한 자신의 핵심 투자 원칙은 바로 이 DHQ, Dislocated High Quality Stock, 즉 펀더멘털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이와 같은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압박을 겪으면서 dislocated 된 그런 아주 우량주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셈입니다. 라스콘 애널리스트의 시각에 따르면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 최근 24개월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그 이전 24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 규모를 상회했을 정도로 정말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43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매우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다가오는 GTC에서 또 어떤 발표가 있을지도 대단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 기업이 제시한 전망이나 앞으로 놓이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어닝콜 때 블랙일 지연이나 딥시크 쇼크라던가 빅테크들이 만들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는 커스텀 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젠슨 CEO가 다 직접 언급하면서 다소 이 우려를 완화시켜준 바도 있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정말로 라스콘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들어가면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변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외압이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또 반도체 수출 제재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언론을 통해서 이 관세와 관련한 헤드라인을 너무나도 많이 봐서 이제 헷갈릴 지경이 되었죠. 결론적으로 현 상황만 요약을 하자면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한 상태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했던 10%와 더불어서 추가 관세까지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 셈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실적 발표 어닝콜 때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CFO는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전까지 관세의 영향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는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다소 그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어떤 고성능 칩 생산에 있어서 공급망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보다 더 큰 부분으로는 바로 이 중국과 관련한 매출이 미중 갈등에 가장 핵심으로 걸려있기 때문이죠.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수출 제재와 미국에서의 매출 급증으로 인해서 한 20% 수준이던 이 중국 매출 비중은 지난해 들어서 13%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라는 수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라스콘 애널리스트도 완전한 수출 금지가 이루어지면은 주당 순이익이 높은 한 자릿수 %만큼 하락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엔비디아를 둘러싼 다른 논란도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지난 2년 사이에 급증한 이 싱가포르 매출입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매출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뛰어올랐는데 이것을 놓고 중국으로의 밀수 루트로 이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당국이 미국산 서버의 최종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칩 밀수업자 3명을 체포하면서 이와 같은 의혹이 나온 것인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의 매출과 실제로 출하된 제품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고객들이 결제 관리를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결제를 할 뿐이지 실제 제품은 다른 지역으로 배송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와 같은 설명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까지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사실 중국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이 밀수업 자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또 이것에 대해서 또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TSMC로부터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5곳 더 증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도 이 반도체 공장에서 자신들의 칩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또 엔비디아가 이런 수출 제재나 관세로부터의 어떤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일각의 견해도 나오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훌륭한 상황이지만 높아진 시장 기대와 또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기술 제재 등에 대한 거시경제 환경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이죠.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이 앞서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DHQ, 펀더멘털은 튼튼하지만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겪는 그런 우량주의 요건에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을 놓고 이것을 바이더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이 시장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언제까지고 튼튼하게 버텨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팔로우업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